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영인 건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숫자 외우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했으니까, 건축법 할 차례인데, 요거, 책에도는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좀 더 키워볼까? 일단 여기 26페이지의 4번에 건축법령이거든요. 이제 건축법이 숫자가 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공부해야 될 부분 정도가 이제 그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오지선다에서 잘 찍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외우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막 이렇게 되니까 확실하게 알면 딱 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모르니까 항상 두 개가 남는 거야. 일단 조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이거에 건물을 지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단 토지를 매입하겠죠.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건물 지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허가를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지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 3층짜리 뭐 다가구 주택 꼬마 빌딩을 내 짓겠다. 그러면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갑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부르고요? 건축주라고 그래요. 네. 건축주라고 그러고 그럼 건축주가 제일 먼저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했는데 면적이 이게 만약에 500제곱미터야.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면 대략 한 150평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지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저기 맞는지는 이제 실무 나가서 이제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면 이제 실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저는 이제 실무 강의 하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그 실무 강의 배우러 오잖아요. 이제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진짜 공법 되게 재미없었는데 실무 나가니까 다 공법인 거야. 예. 다 뭐 하려고 그러면 다 공법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나가다 저 건물 위반 건축물 했는데 위반 건축물 어떻게 내가 브리핑해야 돼? 위반 건축물이 뭐야? 그럼 얘 위반 건축물 1년에 몇 회 돈 얼마가 나와?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행강제가 얼마가 나오는 건물이니까 중개해야 돼. 중개하면 안 돼요? 해야지. 왜 안 해? 우리 계속 써야지. 근데 그거 인식시켜야 돼요. 이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근데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나오니까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긴 해도 이 위반 건축물 때문에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상계 처리하면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지. 위반 건축물인 거 알고 사요. 위반 건축물이면 안 사,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익률이 중요한 거잖아. 이행강제금 낸다고 해서 내가 빨간 줄이 가는 거 아니에요. 위반한 거에 대해 강제금만 매년 뭐 나오면 내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위반한 부분을 했을 때 수익이 만약에 한 1년에 한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행강제금이 한 번 나오는데 1,000만 원이 나와. 그럼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까 걔네들 그냥 하는 거예요. 철거해버리면 철거 비용 또 나가지. 그리고 500만 원 수익도 줄지. 그럼 수익률 떨어지니까 그냥 걔네들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반 건축물 제일 많은 게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독중 가공이니까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이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중주택을 졌을 때 방을 최대한 많이 빼서 15개를 뺀 거야. 15개 방을 뺐는데 한 개 방에서 월세가 뭐 50이 나온다. 그럼 뭐 50 나오면 50, 5일이로 750만 원이네. 그럼 월세가 750 들어오는데 이행강제금 1년에 200이 나간대요. 그럼 그거 한번 내고도 뭐 1년에 버는 수익은 괜찮잖아. 근데 얘네들이 왜 위반 건축물이 많냐면 다중주택의 특징이 뭐죠? 다중주택의 특징. 일단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뭐만 되냐면 먹고 자고 씻고 중에 뭐를 빼라. 먹을 뺐어요. 여기는 독립된 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그것은 자는 거랑 씻는 거는 하는데 먹는 거는 나와서 공동치사로 여기 공간에서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잠만 자고 씻고만 나오는 거야. 밥 먹으러 저기 식당 이제 부엌이죠. 그걸로 가야 돼요. 공동치사장으로.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침이 다 올라오는데 되게 재수없는 아저씨가 자꾸 나한테 막 이래. 짜증나잖아. 물론 제가 하면 괜찮지만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이러면 저걸 어떻게 죽여볼 수도 없잖아. 나가야죠. 그럼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럼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치사 넣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스를 넣으면 바깥에서 외관에서 그 가스 들어가는 라인이 보이는데 지금 인덕션이기 때문에 안 걸려 잘. 대부분 다 인덕션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위반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공무원이 시군구가 공무원이 경찰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못 닫아요. 문을 못 닫기 때문에 언제 뭐 방문합니다라고 전화로 와요. 그럼 안 열어주면 돼요. 안 열어주면 되잖아. 그것도 택배예요. 그러면 막 열었다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걸렸잖아. 걸리면 이제 시정 명령하고 시정 명령 안 하면 이행강제 부과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도 다 걸린 거 다 이행강제 내면서 월세 받고 있는 건물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만약 중개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실무당하면 다르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 500제곱미터 150평 되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여기다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뭐 세대 정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게 도로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주차해 놓고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법에서는 200제곱미터를 넘으면 무조건 여기다 조경을 해야 돼요. 뭐 한대? 조경. 그럼 조경을 하는데 이 조경 면적을 치우고 나니까 주차 한 대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럼 저거를 어떻게든 난 안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법에서는 5% 정도는 보통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땅 면적이 얼마네? 500이면 200 초과했네. 그럼 얘 무조건 조경해야 돼요. 얘 5%뭐 5, 25니까 25제곱미터예요. 25제곱미터가 우리 보통 25제곱미터 몇 평이죠? 너무 어렵죠. 한 7평 정도 됩니다. 7.2평 정도 돼. 근데 그 주차면이 몇 평 정도 되냐면 주차면이 1.5 곱하기 1.5 곱하기 2.5, 3.5인가? 2.5. 예를 들어서 5m구나. 그러면 곱하면 한 3.2평 정도 되거든요. 3평 정도 나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에 조경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그럼 내가 옥상에다 할게. 옥상에 조경을 하면 이 조경한 면적이 얼마를? 3분의 1을 대지 안에 해야 되는 면적에서 상계에서 없애줄 테니까 주차장 써라 이 뜻인 거야. 근데 저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나무 너 왜 심으라고 하는 거야? 야 건물 지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가 나무 심어야 돼. 근데 우리 주변에 다 온통 나무인데 내가 꼭 해야 돼요? 저 나무 보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럼 안 해도 돼. 그래서 녹간농자는 안 합니다. 해당 용도 지역이 어디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안 하는데 관농자 중에도 개발할 땅들 있잖아요. 지구 단위계 묶인데 걔네들은 심어라 예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이 대지 면적이 얼마? 그래서 요 200을 갖고 150제곱미터 하면 틀린 거죠. 만약에 내 문제가 이렇게 냈어. 대지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틀린 거야. 여기 이상이 붙으면 안 돼요. 500제곱미터인 이렇게 하면 맞지. 500제곱미터인 대지 이렇게 하면 맞는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기준 물어보는 거구나.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는 기준을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 기준은 얼마야? 200. 그래서 이 대지 같은 자식이었잖아. 그래서 200 이상인 대지에 너 건축하니까 뭐 해라? 적용해라. 근데 시험에서는 쟤보다 예외가 더 잘 나와요. 안 해도 된다 해서 대표적인 게 염분이 많으면 안 하죠.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안 하지. 좀 있으면 없어지는데 이거 왜 하니? 이거 안 한다. 그리고 녹간농자 아까 안 한댔잖아요. 녹간농자는 안 하는데 어디는 또 간농자 중에서 어디는 해야 돼? 지구 단위겠고요. 해야 된다. 그거까지 배웠잖아. 축사 같은 경우 할까? 축사 개소돼지 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안 하는데 그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공장이에요. 공장은 규모가 작은 땅에다 지면 굳이 그거 그 공장에서 물건 나오는 거 이거 배송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봐주자. 해서 대지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어요. 대지 면적이 좀 더 크겠지.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500. 그래서 대지 면적 5,000 미만, 연면적 1,500 미만이면 거기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 숫자 갖고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인데 물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물건이 들어가는 거죠.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물류 시설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 주거하고 상업지역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내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숫자 하나는 기억할 게 2대지. 200 이상은 해야 된다.
근데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중에 공장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5천. 연면적은 1,500 미만. 근데 그 산업단지 하는 공장 아예 안 해요. 예. 산업단지 가면 나무가 없어요. 예. 산업단지 이래야 되는데 뭐 거기서 나무 이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 예.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물류단지인데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단지는 안 하지만 어디는 해야 된다. 주거상업은. 그래서 1번 문제가 나오면 저 문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지어놨어. 근데 나는 돈이 좀 필요한데 당장 지금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땅하고 건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만큼을 분할해 가지고 이걸 팔아 가지고 1억 정도 평당 뭐 지금 현재 평당 한 3천이니까 3평 정도 팔아 가지고 1억 정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근데 이게 면적이 작으면 분할했을 때 난개발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면적, 건축물이 있는데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지 마세요. 해서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거는 건축법에 문제가 나오면 앞에 건축물이 있는이라고 나오고요. 국토개발법에서 최소 대지 분할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받아라 할 때 걔는 건축물이 없는,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이야. 그래서 전제가 그 조건 하에 이 숫자 갖고 내는 거예요.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그리고 이게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면은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게 다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 면적을 뭐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에서는 저 면적을 뭐 하면 허가받아야 돼? 초과하면 허가받으라고 했어요. 초과하는데 그 면적이 기준이 안 되겠다. 이거 10%에서 얼마? 300%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럼 제일 강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그럼 서울은 10%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주미 뭐예요? 60제곱미터면은 10%면 얼마야? 그래서 서울시는 6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 그럼 만약에 강남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럼 거기 아파트 거래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대지지분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지지분 보면 웬만하면 15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야. 그래서 걔 10%로 해놓은 거야. 6제곱미터 초과하니까 다 받게 하려고. 아파트 샀는데 왜 허가 받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파트 살 때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취득하면은 주택이죠. 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 그래서 의무 기간이 2년이라 전매가 2년 동안 안 되는 거야. 실거주 안 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서 임대해줬다. 그럼 7% 이행강제금 때리겠다. 그게 이 기준 면적이 다 여기서 통일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외워야 될 게 주미 60, 상공 150, 녹이 100이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은 뭐냐면 얘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공사를 할 때 얘 누구랑 계약을 하냐면 얘가 계약해야 되는 사람 몇 명이죠? 3명 있어, 3명. 일단 건물 그리는 사람 뭐죠? 설계자. 노가다 하는 사람? 시공자. 허가 대상 건축물이면 시공하는 거를 도면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있어요? 감리자 있어요. 그럼 이제 도면은 얘가 걸어줬으니까 돈 줬겠죠? 네. 그럼 돈 줬으면 그거 갖고 설계대로 도면대로 그려달라, 건물 지어달라, 누구 만나야 돼? 그럼 시공자한테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드니까 쟤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돈을 주면 되는데 돈을 만약에 못 준 거야. 공사할 때 돈 한 방에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날 때마다 한 달 지나면 뭐 얼마, 한 달 지나면 얼마 주는데 2달째 진행 막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돈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얘가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대로 방치하겠죠. 방치한 상태에서 이대로 그대로 갔는데 얘가 부도가 나버렸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 현장에 미관 개선이나 안전을 뭐 좀 약간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거 너 개선 명령해라고 허가권자가 개선 명령하면 얘가 빨리 이거 안전 조치하거나 가림막 가리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얘가 하라 그러면 시공가 하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사 착공할 때 미리 돈 내놔. 그래서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한 예치금에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규모가 좀 큰 건물이었는데 5천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안 되겠다. 이거 웬만한 경우에 뭐 그냥 똑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뭐 많으면 좋겠지만 공사라는 게 다 돈 내서 하거든요. 빚 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연면적을 얼마로 바꿔라. 1000. 그래서 시험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1%라고 했죠. 총공사비의 몇 프로를? 1%를 예치하세요 하는 게 안전관리 예치금이다. 단 얘가 공사가 다 끝나서 나 쓸게요 라고 뭐 받으면? 사용승인 받으면 이거 돈 갖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돌려줘야죠. 그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자 붙여서 이자는 지가 먹고 이자 붙여서 됐고 그리고 대지하고 도로 관계는 이거야. 건물을 지어놓은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하고 도로가 이런 관계가 맞지 않으면 얘 허가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가서 들어가야지 우리 집이죠. 불나면 뭐 와야 되죠? 자동차 와야지. 사람이 또 나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4m 이상 도로에 차가 진입하려면 2m 이상은 접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대지하고 도로 관계는 너비 4m 이상에 2m 이상 접혀야 되는데 얘가 연면적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면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2m만 딱 접하면 나오는 차랑 들어가는 진입차랑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오는 차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 2m. 들어가는 차 몇 m? 2m. 그럼 여기는 차 계속 나가고 차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2m 죽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4m 더 있어야 되니까 더하면 6m.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면적이 커졌어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너 6, 4. 근데 시험에서는 공장이 잘 나와요. 공장은 유도인구 많지 않으니까 2000이 아니라 3000. 그래서 공장하고 관련돼서 다 시험에 한 개씩 다 나왔던 애야. 예. 지금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던 거 까먹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한번 볼까? 8페이지에 건축법 체계도 보시면은 처음에 얘가 하는 게 이거야. 방금 전에 요거 건축주가 내가 건물을 여기서 지으려면 제일 먼저 토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된댔죠.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 만나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만나서 계약을 한 거야. 이 계약한 걸 가지고 원래는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허가 신청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 누구한테 맡겨요? 시공한 사람한테 맡기겠지. 그래서 허가 신청은 웬만하면 다 건축사가 해요. 건축사가 허가 신청을 해. 설계도면을 갖고. 근데 이게 허가 대상인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건축법상 행위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지? 건축. 기존에 있던 거 바꾸는 거. 용도 변경. 뜯어 고치는 거. 뜯어 고치는 거 리모델링 포함하고 크게 고치는 거 뭐죠?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규제 대상 행위예요. 그럼 건축은 몇 개 있죠? 5개. 신증, 개제 이걸 5개 할 때 허가 받으셔야 되고 대손할 때 허가 받으셔야 되고 용도 변경할 때는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거는 기재 변경 신청해라. 그래서 요거를 규제하기로 했는데 얘 지금 여기다가 아까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신축하는 거죠. 신축하는 거니까 무슨 행위네? 건축행위니까 뭐 신청해야 돼?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 이미 있던 건물인데 주요 구조물을 뜯어 고쳐서 대손한대요. 그럼 대손하려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근데 대수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되게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연면적이 200도 안 되고 그리고 3층 미만의 작은 건물이야. 연이 3미. 연이 3미 건물을 대손할 때는 원래는 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야야야 너 뭘로 가자 뭘로. 너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뭐 하는 거야? 간주하는 거야. 허가 처리 기간이 만약에 15일이다. 그럼 신고는 한 5일? 5일 안에 와. 어차피 허가권자 같은 사람이거든. 신고조건자.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신고 처리 신청하는 거고 허가 대상이면 허가 신청하는 거야. 원칙이 허가권자 누구죠? 특특 시군구지. 원칙이 특특 시군구인데 특특 시군구인데 예외가 특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 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면 이 사람한테 신고 신청하는 거야. 그럼 신고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신고에 대해서 통보해 줘야 돼? 신고 수리가 됐다라는 거 오면 그때 착공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주체가 행정청인 거야. 행정청이면 행정청끼리는 뭐 하면 되지? 협의하면 되잖아. 그럼 관할 허가권자하고 뭐 하면 된다? 협의. 그래서 원래는 허가 대상인데 경미한 경우에는 뭘로 가능하고 신고로 가능하고 이게 공용건축물을 짓는 거다. 그럼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라 뭐 하면 협의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얘는 사용 승인도 안 받고 바로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여기 세 단계인데 그중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사에 뭐 해야 돼? 착공할 때 이 착공 신고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한다. 근데 공장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얘 몇 년까지 3년까지 연장해주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허가는 반드시 뭐 취소하는 거야. 허가 반드시 취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신고 대상이다. 그 신고 대상을 몇 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신고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안에 안 하면 신고 수리된 거는 없어져야 되죠. 그럼 신고에 한 거의 효력은 없어진다야. 신고를 취소한다 이런 말씀 안 돼요.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야.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착공 신고한 다음에 공사 들어갔어요. 근데 착공 신고할 때 보니까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짜리야. 여기가 1200제곱미터짜리면 뭐 내야 되는데? 안전관리 예치금 아까 내렸잖아. 1% 했었잖아. 1천 이상이니까 뭐 내야 돼요? 안전관리 예치금 총공사비 100억이면 1억을 예치해야 돼요. 1억 예치해야 돼요. 예치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만약에 여기서 장기간 중단됐거나 방치하고 있다. 그럼 이동 갔다가 처리해버리겠다고. 했는데 1억 5천을 써버렸네. 그럼 5천은 추가 징수하면 되고 7천을 썼네. 그럼 3천 돌려주면 되고 중단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중검사 받으면 반환하겠다.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그리고 나서 착공 신고했으니까 그대로 시공한 다음에 나 시공할 때 허가 대상 건축물이면 감리자가 있고요. 허가 대상 아니면 없어요. 그럼 이제 감리 완료 보고서는 누구한테 갖다 줘야지? 감리 완료 보고서. 이 사람 돈 주는 사람 누구예요? 건축주가 하는 거야. 건축주한테 얘가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걸 다 가지고 저 쓸게요 라고 다시 누구 찾아가는 거야?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용 승인 신청하면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제대로 됐다. 그럼 7일 안에 합격하면 이때 뭐 교부하는 거야. 며칠 안에 검사하고 7일인데 이게 주택법은 양이 많아서 15일. 그래서 일주일하고 보름이랬잖아. 7일하고 15일 정도는 헷갈리니까.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가 돼야 이제 건축물 대장에다가 올려. 대장. 널리 알듯 대자예요. 장부 장자에다가 널리 알리는 장부. 근데 뭐야 이거? 건축물이잖아. 그럼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등재해서 이 건물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건물이 지어졌는데 위반사항은 없고 대지 면적 몇 평에 몇 제곱미터인데 건폐율 얼마 적용해서 몇 층짜리 건물 지어놨다. 뭐 지하 1층은 뭘로 돼 있고 지상 1층은 뭘로 돼 있다. 이게 써 있어요 다. 그 상태에서 이 대장 가지고 와서 이제 내 거니까 처음에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야. 그럼 보존 등기는 처음 한 거니까 내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주는 거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고 등기했는데 동의 바뀌었어. 그럼 내가 해야 돼요? 이 행정청에서 해야 돼? 행정청에서 행정청한테 얘기하는 거는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라고 그래요. 촉탁 등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사용 승인 받아서 이제 나는 건축물 대장이 된 상태로 수익 갖고 있다가 이거 나는 용도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용도 뭐 하면 돼? 그럼 여기도 행위하는 거네. 그럼 이 행위하는 것도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그럼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센 거로 가냐 약한 거로 가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센 거로 가면 너 허가 받아 자식아. 약한 거로 가면 신고해. 근데 같은 군에서 가는 거면 기재사항만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재 변경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근생끼리는 해요 안 해? 1종이 2종 가든 2종 1종 가든 얘는 안 해. 그러니까 근생끼리는 안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중에 해야 되는 해가 몇 개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들은 그냥 용도 변경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무조건 기재 변경 해야 돼. 걔는. 그래서 PC방 이런 거. 그리고 바닥 면적을 봤는데 이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30평이 넘어요. 그러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허가든 신고든 이게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허가든 신고든 얼마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으셔야 되고, 근데 바닥 면적이 커서 500제곱미터 150평이에요. 그럼 이건 크니까 야 이게 위험한 게 허가가 위험한 거야, 신고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얘는 허가 사유지 신고라고 쓰면 안 돼요. 허가 사유일 때만 500 이상이면 요거는 누가 설계해라? 건설사 설계해라. 그래서 지문에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의료시설이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0제곱미터고 400제곱미터야. 근데 의료시설이었던 거를 근생으로 바꾼대요. 그럼 허가예요? 신고해? 그러면 400제곱미터니까 이거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설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만약에 800이면 안 해도 돼. 신고 사유잖아. 무슨 사유일 때만. 허가 사유일 때만. 위로 가면 그때 하라는 거야. 나중에 하면 여기다 신고 살짝 집어넣어요. 건축사가 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얼마? 500. 게다가 무슨 사유일 때? 허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야. 안 외우면 문제 못 푸니까. 400이라고 줬으니까 500을 안 넘었구나. 얘 신고네. 얘는 그리고 신고 사유고 허가여도 500 미만이니까 얘는 건설 설계 안 한다. 그럼 얘는 숫자를 안 외우면 못 푸는 문제인 거야.
제 말 이해됐건죠? 예.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영업시설군에 보면 여기 판, 운, 숙 할 때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럼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 고시원이었는데 고시원의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면 몇 종근생? 고시는 두 번 봐야 되니까 이종근생이야 원래. 근데 고시원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취약해요. 여러 사람이 무리를 졌는데 칸막이 벽이란 말이야. 불이 한 번 나면 여긴 다 작살나요. 그래서 꼭 그 고시원에서 꼭 라면 끓여 먹는 애들 있어요. 버너 갖다 놓고 라면 못 끓이다가 뭐 커피 끓여 먹다가 불 나가지고 다 타서 죽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 뉴스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불 나면 거의 대부분 다 좀 약간 거의 치명상 입어. 거의 다 죽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근생에서 근생 가는 거 기재 변경인데 걔는 기재 변경을 자꾸 하거나 근생끼리는 또 이제 안 한다고 했더니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다중생활 시설만큼은 400제곱미터면은 500 미만이죠. 용도는 몇 종 근생이지만 이종 근생이지만 군을 따질 때는 이 숙박소 옆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생활 시설인데 400제곱미터야. 그럼 만약에 400제곱미터짜리가 만약에 슈퍼마켓이었는데 슈퍼마켓은 일종이죠. 근데 만약에 다중생활시설로 바뀌면 기재 변경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해야 돼. 얘 여기 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요. 고시원은 무조건 허가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중생활시설은 용도가 만약에 이종 근생이어도 군을 따질 때에는 어디로 가 있다? 영업시설군에 그래서 파는 숙 다라고 그래요.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요거 누구한테 받는 거지? 허가권자 중에서 특특시군구한테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특특시군구인데 밑에 예외 특광이 있었잖아. 그럼 특광에게는 안 가요. 왜 건축물 대장은 다 여기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 변경만큼은 특광이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할 거 없으면 그대로 사용 유지하다가 나 이제 이 건물이 40년이 다 돼서 나 새로 지어보겠다 그러면 얘 이제 사망 신고해야 되죠. 그럼 철거 신고해야 돼요. 뭐 철거하고 나서 7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빠져서 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인데 유지 관리하다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은 일단 사용 유지하다가 얘가 기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뭔가를 한 거죠. 그럼 이제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조치해야 돼. 야, 철거해, 뭐 시정해, 뭐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명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했더니 일회성 단발이잖아. 그래서 일회성이니까 일사부재리라 이게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면 정신적 금전적 압박이 올 테니 그때는 이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대부분이 1년에 1회입니다. 거의. 세종시만 2회야. 거기 규제 세서.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부과 횟수를 만약에 1회인 지역이다. 요때 부과받고 이행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부과했어. 근데 요때 가서 이행한 거야. 그럼 이미 부과한 거는 반드시 징수하고 그 이후에 부과할 거는 지체 없이 중지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얘는 부과하는 금액이 이게 위반 사항이 건축법에서 제일 센 게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초과예요. 요 네 가지는 몇 프로 때려요? 50% 때리고 요 네 가지 아니다 그럼 다 10%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중을 좀 두겠다 해서 제일 나쁜 놈이 뭐죠? 무허가는 100% 그대로 때려. 근데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건폐율은 옆으로 위반하는 거지만 용적률은 위로 위반하는 거잖아. 용적률이 더 나쁜 놈이라 용구, 건팔.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그리고 무신고는 70 때리겠다. 그것만 계산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60제부터 이하면 소용인데 얘 한 4-5번 맞으면 집값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좀 오해를 부과받고 나서는 안 부과한다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노리고 일부러 위반한 놈들이 생기니까 야, 더 강화시켜. 이제 뭐 60 이하면은 5회까지 부과한다는 거 없애버리고 죽을 때까지 부과해라. 대신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거였어. 그럼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하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이하짜리? 주거용이잖아요. 원래 나올 금액을 얼마로? 2분의 1로 감액하겠다. 근데 이걸 강화하면서 더 나쁜 놈이 보인 게 상습범이 보인 거야. 맨날 위반해 이 자식. 예.
그리고 돈 벌려고 일부러 위반한 놈들 같은 경우는 가중하겠대요. 그래서 원래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한 번 더 때리겠대. 100분의 100까지 얼마? 100%까지 뭐 한대요? 가중한대. 요게 이제 건축법에서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실효성이 되게 높아지니까 농지법에서, 자, A가 농지 취득했어요. 그럼 농사 져야 돼, 농사 안 져야 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게 발각이 됐어. 그럼 농지 갖고 있어야 돼요? 처분해야 돼? 처분해야 되는데 의무기간을 1년을 주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너 안 했지. 내 6개월만 봐주겠다. 6개월 안에 처분해라고 명령 때리잖아. 요때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한 거야. 그때 또 과태료 때리니까 또 안 처분하네. 안 되겠다. 얘 베껴.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거 베낀 거야. 원조는 어딘 거야? 건축법이야. 건축법은 1년에 몇 회 이내? 근데 이거 베낀 애들은 다 1년에 1회씩이야. 토지거래 허가도 1회고요. 얘도 1회야. 1년에 몇 회씩? 1회씩이에요. 이내 뭐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 얘는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을 비교했더니 어느 게 좀 더 높냐 했는데 감정가격이 높대. 그럼 높은 금액에 25%를 때리겠대. 그래서 25 공감. 그래서 25%인데 공시지가랑 감정가격이 뭐 높은 거. 그래서 25 공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언제 부과하냐? 아까 무슨 명령 했죠? 6월 안에 뭐 하라고?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 했는데 처분 안 한 거잖아. 그때 때리겠다고. 근데 겁나면 내 땅 사주세요 할 수 있죠. 그걸 무슨 청구? 매시공은 항상 농지법은 한농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 얘기하면 얘는 나쁜 놈이니까 비싸게 살 일이 없어. 매시공 들어오면 공시가 기준을 하는데 실거래가 더 낮아. 그럼 낮은 걸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건축법에 있는 거 베껴놨다. 됐고. 그다음에 공개공지인데 공개공지는 두 개가 잘 나오는데 어디니? 어떤 건물이니? 이거 두 개가 제일 잘 나와요. 대신에 규제했으니까 뭐 해줄 건데? 완화. 이거. 이 세 가지가 이제 주 대상이에요. 사람들 바글바글한 땅에 일준, 상준도. 일이 뭐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 노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럼 이런 지역에서 큰 건물 져요. 이거는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똑같지는 않고 문종파 눈숙 종이 다중이었잖아요. 얘는 문종파 눈숙 업이 뭐예요? 업무시설이야. 문종파 눈숙 업인데 바다 면적이 얼마? 5천 이상의 건축물일 때 여기다 지면 대지 면적의 공지니까 몇 프로? 얘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예요. 공지 대지 면적의 10% 이내 제공하시면 옆으로 가는 거 건폐율, 위로 가는 거 용지를 완화해 줄 건데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을 완화해 줘봤자 공지가 없어지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위로 가는 용적률하고 높이만 몇 배? 1.2배. 그래서 용적률 높이만 1.2배 완화해 주겠다. 대신에 이 공개공지에다 제공하는 건 휴식시설이나 뭐 피로티로 해도 되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뭐 못 들어가게 담장으로 막거나 울타리 싸면 안 되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연간 며칠 정도는 문화행사 할 수 있다고? 60일. 그게 전부야. 요거랑 그다음에 숫자 중에서 승강기가 3개가 있는데 시험에서 나온 거는 2개가 나왔어요. 승강기랑 비상용. 피난용은 안 나와서 제가 안 썼었거든요. 근데 승용 승강기는 몇 층 이상이면서 6층 이상 여기서 플러스 표시 보이죠? 6층 이상인데 연면적도 얼마? 2천. 이 2개 동시 충족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되 2개 이상을 설치할 때는 연접하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둬라. 그리고 비상용은 31이죠. 31. 몇 미터? 30m 초과하는 건물일 때 소방차 사다리 높이를 초과해버렸으니 구출이 힘들다. 추가로 하나 더 뭐뭐 만들어라. 비상용 승강기. 들어봤죠? 네. 그리고 피난용은 언제 설치하는 거야? 피난용? 초고층 건축물일 때. 고층 건물 있죠? 고층 건물 같은 경우 피난용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라는데 없으면 겸용해도 돼요. 됐어. 그 다음에 됐다. 숫자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하층입니다. 지하는 일단 바닥이 지표면보다 뭐 있어요? 아래에 있는데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경사가 있으면은 최저 높이, 최고 높이 중에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걔는 지하라고 하고 지하는 눈에 안 보이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쓰는 거니까 연면적인 들어가야죠. 연면적인 산입하되 얘 규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층 건물 그럼 고 3, 30층 이상, 초고층 50층이에요. 근데 곱하기 4 했죠. 층의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4m 1층으로 보니까 3, 4, 12, 120m. 3, 5, 4, 5,
20. 그래서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동시 충족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초층 건물은 30개 될 때마다 중간에 뭐 만들어야 돼?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야 돼요. 피난 안전구역은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하겠다. 그래서 대피주지 할 때 피가 뭐야? 피난 안전구역. 대가 뭐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주차장.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됐고.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개공지랑 약간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라 규제를 세게 하려고 바닥면적 합계 얼마? 5천 이상의 문종, 판, 운, 숙, 종인데 여기 요거 아니면 그냥 무조건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에요. 그러니까 층수가 만약에 18층인데 바닥면적 4천에 문화집회야. 17층이야. 그럼 얘는 다중이다 아니다? 다중이죠. 이거 아니어도 16층 이상이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요건 조심하셔야 돼. 자꾸 이걸 몇 층으로 꼬시냐면 21층 꽂혀요. 21층이 어디서 나왔지? 도사 승인이거나 특방이 직접 허가하는 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16층을 21층을 헷갈리게 하려는 거지. 기출문제 보면 다 16을 21층으로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출제하신 교수님이 바보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야, 요거 헷갈리겠는데? 하고 낸 거겠지. 예.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거 연면적 포함 안 하는 거 대피 주지 했고 헬리포트가 있는데 헬리포트는 기준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몇 층 이상인 건물인데 11층 이상인 건물인데 여기 다 더하는 게 아니라 11층 이상 층에 받으면 요 합계를 말하지 요거는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H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간이라도 확보해라. 근데 이게 경사지붕일 때에는 헬리포트 설치를 못하죠. 그럼 여기다 설치하면 얘 헬리포트 죽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대피 공간 만들어라. 그래서 대피 주지할 때 대가 뭐예요? 대피 공간. 어디 아래? 경사지붕 아래.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된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관련돼서 특별건축구역은 숫자라기보단 대상 지역이 잘 나와요. 특별히 건축할 게 대규모로 규제를 뭐 해주는 거야? 완화해주니까 앞으로 개발 예정지만 대상이지 보존할 땅은 안 된다 해서 개, 자, 접, 보. 계좌 접보는 안 된댔죠. 계좌식 첩보금 그랬잖아. 개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얘네들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시험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얘네들 중에 하나 넣어서 불가능한 놈 찾아라. 아니면 얘네 4개 쓰고 딴 거 집어넣고 가능한 놈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좌 족보는 외우고 있어야 푸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됐었는데 옛날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협의를 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야 돼. 협의하면 가능한 거니까. 없다라고 해도 틀리고 안 된다고도 틀려.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협의하면 가능하다 지정이. 그리고 이 T자에서 나오는 거 누가 정하냐면 전국 대상이니까 국장이죠. 근데 누구 껴있네? 그래서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대폭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거나 통합 적용해주겠다. 배제하는 규정 중에서 조용필 기억나요? 조용필 공공원정 했었잖아. 조가 뭐였지? 적용, 용적률, 높이 제한, 용적률 높이 제한. 공공원수요. 원표율, 공이 뭐야? 공지. 이거는 완화된 됐잖아. 배제 안 됐잖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얘 지정되고 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3는 바뀌면 안 된댔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의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포함하여 지정이 되면 의제가 되되 용3는 의제 안 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요까지 보면 되겠다. 됐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건축 관련돼서 이 절차로 가는데 대수선도 이 절차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대수선 중에는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는데 증설 해체가 있고 수선 변경이 있어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가 있고 수선 변경인데 어느 게 조금 더 규제가 더 세다. 얘는 숫자하고 뭐하고 관계없어요. 한 개 했냐 두 개 했냐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증설했다 해체했다 그러면 다 대수선 주요 구조부를.
근데 주요 구조부를 수선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 대손으로 분댔죠. 그리고 얘 말고 방방 계단 가세 건드리면 대손이다 해서 위에 대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증설해체, 주요구조부 증설해체는 개수 상관없이 무조건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면적 얼마? 30. 가, 세. 다가구 다세대 외벽 건드리면 대수선. 건드리면 대수선이야. 다중주택 아니랬죠? 그리고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건드리면 이게 다 뭐야? 대수선이다. 그럼 얘 대수선이죠? 얘 하려면 뭐 받아야 돼? 근데 이 대수선인데 이게 수선만 하는 대손 있죠. 증설해체가 있고 수선하는 게 있어. 수선만 하는 대손이야. 규모가 크든 작든 수선만 하는 거는 뭐야? 신고. 그래서 대수신. 대수신이었어요. 대수선인데 수선만 해. 뭐만 해도 돼? 신고. 그리고 연희산미 건물을 뭐 할 때? 대손할 때도 신고. 그 두 개가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연희산미 작은 건물을 대수선할 때, 증설해체 수선 변경할 때는 신고인데 하나가 더 있는데 수선만 하는 거는 규모가 크든 작든 수선만 하는 건 약한 거니까 뭐로 가능하다? 신고. 그래서 신고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2번, 3번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 관농자에서 비도시에서 작은 건물 질 때는 신고를 허용해 주겠다. 빨리 하라고. 연이 산미.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몇 층 미만? 3층 미만 할 때 여기서 이 고라고 했죠. 엔드 개념이라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일 때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연희산미 작은 건물인데 그 건물을 뭐 하면? 대수선. 해체 안 하고 뭐만 하는 것도 수선만 하는 대손 있죠. 수선만 하는 대수선도 뭐다? 신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0이 하면 이거 닭백숙이랬죠. 되게 작은 건물을 100제곱미터 신축을 하는 거는 이것도 신고인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연면적 합계 100이하란 말은 단층 건물인데 100제곱미터짜리 짓겠대. 그럼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라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뭐예요? 신고. 1층은 50제곱미터고 2층은 3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한대요. 그럼 연면적이 얼마죠? 80. 그럼 100 이하죠. 100 이하니까 이렇게 신고. 그렇게 시험에 나온 거야. 연면적 100 이하라는 단어보다는 얘를 사례를 주고 100 이하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설계도서 갖고 왔는데 법규 위반할 일 없으니까 당연히 신고 대상인데 이게 공업지역에다가 주로 짓는 게 아파트예요? 아니면은 상가야? 공장 짓잖아. 그럼 공업지역에 공장 짓는데 조그만 공장이면 이거는 조금 경미한 걸 봐줄게. 신고만 해도 돼. 그리고 지구단위계 구역의 산업형이면 공장이죠. 산업단지면 공장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그래서 5.2 공장. 500 이하이면서 2층 이하짜리 공장. 5.2 공장. 얘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수산업 하는 사람이 그 농작물 재배하고 물고기 잡았으면 창고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받으면 처리가 너무 기니까 그러면 200 이하의 창고 있죠. 2창 4축작. 200 이하의 창고나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는 요거는 신고로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2창 4축작이에요. 200 이하의 뭐? 창고, 400 이하의 축사작물 재배사.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메다를 1층으로 본댔죠? 4m를 1층으로 보는데 3m 정도 증축하는 것까지는 허가받게끔 안 할게. 증축을 해도 몇 미터 이하?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거는 신고를 하겠대요. 그래서 숫자 관련돼 가지고 외워야 될 거는 이거 85는 신고 대상이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얘네들은 외워야 되는 거야. 다시 하나 더 할까? 앞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높이를 2m 증축을 했다. 이거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죠. 연면적 400제곱미터짜리 높이를 2m 증축했어. 신고죠. 만약에 4m 증축하면 허가죠. 몇 미터 증축한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문을 하나 넣어요. 연면적이 400인데 얘가 2층짜리야. 2층짜리 건물이다. 2m를 증축했다. 2m를 증축했어. 이거 허가예요, 신고예요? 좀 전에 신고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가면 이제부터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연희 산미가 아닌데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연희삼이랑 상관없고 얘가 이런 건물이야 라고 그냥 준 거고 얘는 이거 한 거잖아요. 3m 이내에 신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희삼미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앞에 거는 그냥 건물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걔를 신축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뭘 한 거야 결론은? 2m 증축을 한 거지 연희삼미 건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뜯어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 가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 아니고 3층 미만이 아니어야 되는데 연면적 넘었어. 그럼 얘는 허가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얘는 그냥 이 건물인 게 있는데 얘가 한 건 이거야. 그럼 이걸 봐야지 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희삼미에서 헷갈려 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 이건 이제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숫자 중에 하나 또 기억할게.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야, 여기 국토관리상 좀 있으면 군사시설 보호지구를 지정할 건데 건물 전원은 나중에 철거가 불편하다. 이거 돈 보상해줘야 되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누구한테 가야죠? 국장한테.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맞죠? 그리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 근데 밑에 있는 시군구가 허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상 지금 여긴 보존을 해야 될 대상인데 계획상은 보존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허가해줘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특광도의사는 밑에 있는 누구의? 시군구에 허가를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서 필요하면 제한하는데 이 제한 날짜가 제일 많이 나왔어. 몇 년? 2년. 연장해서 1년. 그래서 3, 2, 1 할 때 지난주에 한 게 이거 개발행 허가 제한이죠. 3년, 2년.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1년. 지난주에 정비법 할 때 3년, 1년. 정비법은 3년 연장해서 1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2년, 1년. 개발행 허가는 몇 년? 3년, 2년이고. 됐어요. 그 다음 숫자 관련된 거는 여기 또 있다. 이게 건축물을 지려는 사람이 이게 규모가 좀 커지면 야 지진 났을 때 위험하니까 구조안전 확인받은 거 설계자한테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예요. 22, 13, 9, 10 지문 3특주야. 22, 13, 9, 10 3특주 이렇게 써놨었어. 그럼 여기 2가 뭐예요? 2층 이상 연면적이 200. 여기서 조심할 거. 첨어 높이. 응? 첨어 높이. 저 군위가 없네 그랬는데. 9m. 9m. 높이는 13m. 기둥기둥 거리. 10m.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 특수구조 주택이잖아. 근데 요거 2인데 목구조인 경우에는 목삼겹은 500g 드세요 했었죠. 목삼겹 목구조는 3층. 200이 아니라 500. 그거까지는 외워야 돼. 숫자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라서. 5번. 이거 하려고 여지껏 이거 가져온 거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있죠? 제출해라. 그러면 2, 13, 9, 10 지문 3특 준대. 여기서 목구조일 때는 2층이 아니라 3층.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연면적이? 얘는 목구조는 500g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예. 일단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아까 승용승강기는 조심할 게 6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빨간 색깔 돼 있잖아.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얼마 이상? 2층 이상이면 동시 충족이라는 거. 만약에 층수가 8층인데 연면적이 1800이면은 얘는 설치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안 팔릴까봐 하는 것 뿐이야. 법에서는 강제하진 않아요. 동시 충족이 안 돼서. 그 다음에 7번.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까 바다면적 5천 이상의 문종, 파, 눈숙, 종이라 여기서 종은 뭐야? 종교시설, 얘는 종합의료시설이에요. 그래서 종이 2개라 다종이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요거 이거나 뭐이거나 16층. 저 21층으로 넘어가면 안 된댔죠? 네. 그리고 다중인데 준다중이라고 뺀 거는 5천이 아니라 좀 작아서 1000. 1000 이상일 때. 그래서 이거 문종, 파, 눈숙, 종인데 뭐가 포함돼 있어요? 위락설하고 장례시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맞아요. 다중에는 위락설이 없어. 왜? 항상 숙박 가는데 누가 따라다니지? 주기요? 맨날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다고 또 위락 넣으면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봤는 데가 아니라 못 외운 거지. 예. 봤는 데가 아니야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라는 건 뭐냐면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변 어디선가 여기 구멍이 빵 뚫리는 거 뭐죠 이거?
싱크홀 생기는 이유가 이 건물이 주변에 영향을 준 거라.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은 큰 건물이니까 무슨 건축물?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두 가지 동시 충족해야 돼요. 연면적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이면서 얼마? 16층.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합계가 10만 이상이면 요거는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라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게 요거예요. 해볼까? 해볼게요. 현재 바닥 면적, 연면적이 9만 제곱미터인데 얘가 52층 건물이야.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죠. 동시 충족은 안 됐지 여기. 근데 무슨 건축물이야? 초고층 건물이라서.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였어. 16층 이상이 아니었잖아. 지금 현재 뭐냐면 16층 이상은 맞는데 10만은 안 됐잖아요. 그건 아니어도 1번에 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고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인 거라. 그래서 저거 조심하셔야 돼. 초고층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 10만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이면서 몇 층 이상? 16층 이상 동시 충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다. 그다음에 신고 대상 공작물 할 때 요거 2, 4, 5, 6, 8, 8, 30. 그래서 조심할 거는 다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공, 장, 공작물은 원래 건축물이 아니죠. 그럼 얘는 건축법 대상이 아니지만 야 이거보다 좀 커지면 위험하니까 옹담 2m를 넘는 옹벽하고 담장은 공작물이지만 축조 뭐 하래요?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다 넘는인데 하나만 이하인데 하나는 넘는이고 하나는 이하랬죠. 그래서 고주 8 주차장은 8m 뭐 이하 나머지는 다 넘는이야.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광고 왜 하는 거지? 사라고. 그래서 장기첨 탑사라고 해서 장기첨 요 세 개가 6m였던 게 4m로 바뀌어서 시험에 자꾸 제일 내는 거야. 장이 뭐예요? 장식탑, 기념탑, 첨탑. 여기 써 있어. 장기첨, 탑사라고 광고. 그리고 태양의 태양 에너지 발전 5m, 뾰족한 거 6m. 굴뚝 골프 연습장의 철탑, 통신용 철탑. 그리고 고가 수조는 8m 넘는인데 주차장은 8m 뭐로 돼 있다? 요거 이하로 돼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지하 대표는 얼마? 30. 지금 우리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숫자 외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듣는 말이 딱 듣자마자 허가인지 신고인지 그냥인지만 대답해줘요. 외웠나 안 외웠나 확인해야지. 옹벽이 1.8m면 대답 빨리 안 할 거야. 고민하지 마. 2m 안 넘었네. 안 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장식탑인데 6m입니다. 해야죠. 해야지. 4m의 첨탑은 안 하죠. 3m 안 넘었잖아. 4m 넘는 이잖아. 6m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 해야지. 왜 해야 돼? 8m 이하니까. 이봐. 이거 아직 못 외운 거야. 이거 8m 이하구나. 신고해야겠다. 9m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차장법 설치허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기. 요거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10번은 뭐냐면 그 집합 건물이 있는데 상가야. 상가인데 소유자가 막 50명이야 이거. 근데 이 건물이 지금 75년 됐나 봐요. 그럼 이 건물 새로 제대됐죠. 근데 소유권자가 다 달라. 그럼 이거 재건축하려거든 뭘 하든 철거하든 이거 하려면은 토지에 뭐를 확보해야죠? 확보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한대, 얘가 안 한대. 얘네 둘이 안 한대. 그럼 소유권 확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 재건축이 힘들었던 걸 가지고 건축법에서 88 기억나요? 88. 80%. 전체 소유자 80%가 동의하고 얘네들이 가진 지분이 80% 이상이면 주택법에 있는 매도 청구 베껴온 거잖아.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난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3월 이상 협의하고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매도 청구할 때 얘네들한테 돈 줘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돈 주려고 했더니 얘 어디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 뭐 매도총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가 한 명이 하면은 지네들이 속닥속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이상?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법원에다가 뭐 해놓고 공탁하고 시행한다 할 때 그때 2명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허가는 아까 몇 년의 착공인데? 허가 2년, 공장은 3년, 신고는 신고하고 1년 안에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 그런 거 없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랬잖아. 이봐 또 넘어갔네. 아까 했는데 분명히.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고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관련돼서 나오는 숫자 중에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나오면 이거 주택법에 누구 나오는 거죠? 저랑 똑같이 생기네. 공유 기억나죠? 사용 검사 후에 자기 땅 회복하면 걔한테 몇 년 안에 매도 청구해야 돼. 2년 안에 해야 되고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몇 년 안에 착수 안 하면 2년, 공장은 3년, 허가 취소해야 한다. 요 2년이 되게 잘 나오는 2년이에요. 그리고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택법에서 국유지 공유지를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국민주택을 지려고 한다, 뭐 임대주택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우선 매각해줘요.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다시 사오는 거 환매. 임대 계약한 거는 취소. 그래서 여기 몇 년 안에 착수 안 하면 2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물어봤더니 협의를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너 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통지가 왔어요.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와야 돼?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숫자에서 시험에 2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규정이. 숫자 2년이. 그 다음에 3년이란 단어는 우리가 가설 건축물 하면 3년이 왜 나오냐면 가설 건축물이 왜 3년이 됐을까? 이게 얘랑 관련이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일단 사업 안 할 거니까 이거라도 했거든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몇 년 안에 할 거? 3년. 2단계는 3년 후. 그럼 1단계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2단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3년 동안은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지켜준 거라 그때 그 3년이 저기 들어간 거야. 그래서 허가대사 가설건축물이든 신고 대상이든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상환, 상년, 상법. 상환기간 몇 년? 그래서 이거 3년이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저 말 나오면 항상 누구 나와야 돼? 공인 나올 때 원래 매도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걔가 거소불명이라 못했다가 건물 짓고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려면 몇 퍼센트 이상 권은 확보가 됐었어야 돼? 그럼 95%니까 남는 게 몇 프로야? 그럼 그 땅은 5% 미만이었어야지. 그래서 5%가 그때 나와요. 전체 면적이 몇 프로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사용검사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허가 취소 사유 중에서 허가받고 몇 년 내 착공 안 하면 2년. 그럼 반드시 취소고 공사는 2년 안에 착공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 반드시 취소하는 거죠. 그리고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공매로 뭐를 잃었어요? 소유권. 그 몇 개월? 6개월. 6이 그 6개월이야. 착공 신고 전에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소유권 상실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7일이 2번 나오는데 아까 타인 토지 출입할 때 7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이것도 7일이라고요. 그리고 사용 신청 승인 신청을 받았어. 며칠 안에? 7일 안에 검토하고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랬잖아요. 주택법은 며칠? 15일. 그래서 요 7일 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법에서 미착수 하면은 대부분이 몇 년입니까? 대부분 2년인데 5년짜리가 2개가 있거든요. 3개 있구나 총. 그러면 미착수 2년인데 5년인 게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정되면 몇 년 안에 착공할 거? 5년. 그리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안에 착공해야지? 그게 5년이잖아.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안 하면 구역 취소해버려요. 해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5년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은, 혹시 그 건축선이 대지하고 도로가 이게 4m 도로예요. 4m 도로면 여기 옆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죠. 이게 원래 건축선인데
도시 지역입니다. 미관 정비하려고 야, 이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얘를 뒤로 따로 지정할 수도 있지. 따로 정할 때 도시 지역 몇 글자? 그래서 4m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몇 미터 이내로? 3m 어느 땅에서만. 이게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냈었어. 도시지역에서만 미관 정비를 위해서 몇 미터 이내로? 4m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대. 이거는 도로로 쓰는 게 아니라 미관 정비를 위한 거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돼, 포함해야 돼. 포함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지 면적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 차량 적재 화물 최고 높이가 4.5m랬죠.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 이내인데 얘가 건축선의 수직면은 안 나왔는데 창문을 열었더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가 중에 도로면에서 높이 몇 미터 이내, 4.5m 이내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요거 건축선을 넘는 수직면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조 제한할 때 옛날에는 9m였다가 9m가 몇 미터로 바뀌었죠? 10m로 바뀌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에서 10m 이하면 몇 미터를 띄고 1.5를 떼서 10m까지 쭉 가다가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얼마? 절반. 그게 어느 땅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 지역 중에 상업 기능 있는 애 빼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는 아니랬지? 예. 그래서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에서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이게 높이가 10m 이하면 몇 미터 뛰시고 1.5m 이상 뛰시고 10m를 초과했다 그럼 높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만큼 띄어서 건축할 것. 이렇게 되지. 됐고. 여기 숫자 관련돼서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옹벽은 아까 옹담 2m 넘었다 그러면 축조 신고 해야 된다. 요거 아까 했던 거고. 그리고 2m 이상이면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구조? 콘크리트. 그리고 이제 경사도가 이게 잘랐는데 이게 1대 1.5인데 이게 1m 이상 되면 옹벽 설치해야 돼요. 경사도 몇 대면? 1대 1.5. 근데 1대 1.5인데 여기 몇 미터 이상이 되면 1m 이상이면은 요거 옹벽 설치 해야 된다. 그래서 옹벽 관련된 건 저게 숫자 전부예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적용하랬지? 200. 이 대지 200 이상이면 적용해라. 안 해도 되는 거 아까 외웠죠? 네. 옥상의 한 면적이 얼마? 3분의 1. 대지 안에 포함해 주되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요거 3분의 2하고 2분의 1을 바꿔서 냈었어요. 옥상에 한 거에 얼마를? 3분의 1을 대지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상기해 주되 얼마는 해라.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키가 커지면서 신장 키가 커지면서 난간 높이가 최소한 몇 미터 이상은 돼야 돼? 1.2m 이상은 돼야 돼. 난간 높이가. 그래서 옥상의 난간 높이는 얼마 이상? 1.2m 이상. 옥상 광장 몇 층 이상이면 5층 이상의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는 광장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옥상의 승강기탑, 옥탑, 수평 투영 면적 합계. 요건 뭐냐면 요거예요. 얘가 건축 면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원래 여기까지가 높이인데 여기다가 이걸 쳐놨어. 승강기탑, 옥탑이나 뭐 승강기탑 뭐 이런 거 해놨어. 그럼 요 빨간 색깔하고 요 파란 색깔 있죠. 주황 색깔, 그린 색깔. 그럼 요거가 건축 면적에 대해서 요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얘 높이에 넣어요? 높이 안 넣어? 안 넣어. 층수에도 안 넣어. 근데 8분의 1을 뭐 하면? 초과하면 높이에도 넣고 층수에도 넣어요. 근데 이게 8분의 1 이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막 올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미터까지? 12m 이하까지는 포함을 안 하는데 넘는 부분은 높이에 포함됐죠. 그래서 그게 옥상의 승강기탑, 옥탑,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높이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면적, 건축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 얼마 이하면? 높이에도 안 넣고 층수에도 안 넣지만 몇 미터까지만 안 넣어요? 12m. 그리고 만약에 8분이 초과했다. 그럼 높이 층수에 다 포함한다. 근데 이게 만약 공동주택 85 이하짜리야. 그럼 이 8분의 1을 뭘로 바꿔요? 6분의 1로 바꾼다. 됐어.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아까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 게 도로 기준이죠. 그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을 뭐라고 불러요? 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중심선은 그러면 안 돼요.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이 무슨 선? 이거? 경계선. 경계선을 뭐라 불러요? 건축선이란다. 그리고 도로면에서 아까 몇 미터? 4.5m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수직면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공개공지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일준 상준도에서 받으면적 5천 이상의 문종판은숙 업무일 때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에서 제공하면 위로 가는 용적률 높이를 몇 배? 아, 요 가로 안에 알만 숫자 고르세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창문을 이렇게 못 닫고 이렇게 열고 닫거든요. 근데 그거를 1.2m 이내에다가 만약 열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피난 방지 시설 해라. 추락 방지. 그래서 창문을 1.2m 이내에다 설치하면 그 밑에다가 피난 안전시설 설치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숫자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거. 좀 남았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하고 주택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